언상블 러닝의 세 번째인 어댑티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그리고 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위크 모델이라는 걸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랜덤 게싱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위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크레시가 0.5보다 더 조금 좋은 그러한 모델들을 위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크 모델을 부스팅을 시켜서 여러 개를 뭐 축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이 잘 맞추지 못하는 좀 어려운 데이터들을 이제 다음 모델이 잘 맞출 수 있도록 그 정보들을 전달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모델은 그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다 잘 동작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어댑티브 부스팅, 아다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데이터가 잘 맞추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모델로 그 정보를 넘겨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큰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다음 모델에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 모든 객체들이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모델 H1이라는 걸 학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될 거고, 이 모델의 어떤 에러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은 잘 구분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잘 구분된 거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잘못 오분류된 것들이기 때문에 에러 레이즈 뭐 0.3 이렇게 될 거고, 이 에러 레이즈에 따라서 알파라는 값이 이러한 식에 의해서 알파라는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알파 값을 가지고 정답 값이 이제 1이고 이 모델이 1이라고 잘 예측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정답 값을 모델이 잘 예측한 경우에는 이 객체의 가중치를 감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정답 값과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객체의 가중치를 증가를 시켜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객체의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모델을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 최종적인 모델은 이 각각의 모델들을 알파라는 그 에러 레이스로부터 계산이 된 알파라는 값을 각각의 가중치로 하는 최종적인 모델을 완성을 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매깅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싱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매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부트스트랩을 만들고 그 각각의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최종 모델을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매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데이터셋이 있고 그 데이터셋으로 이제 모델을 하나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이 좀 잘 분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 데이터셋에 전달을 해주고 이걸로 다시 모델을 학습하는 이러한 좀 시퀀셜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머신입니다. 아다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전 모델의 약점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이전 모델의 약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MSE 로스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현재 모델의 예측값 fx랑 이제 정답값 y의 타인 레디주얼을 업데이트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의 예측값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 가면은 결국에는 것이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디주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앞에서 그 이야기했듯이 리그레션 문제에서 MSE 로스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MSE 로스를 F로 미분을 해주면, 아래에서 보면은 이 MSE 로스를 F로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계속 그 피팅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 계속 정답값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피팅해 나가는 그러한 모델들을 학습을 해 나가면은 최종적으로 그걸 다 더해주면은 그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입니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 오버피팅에 뭐 취약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면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일부 데이터만 활용을 하는 것을 서브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슈링키즈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나중에 학습되는 모델일수록 가중치를 조금 더 줄여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모델의 제약을 가해주는 그러한 방식이고, 얼리 스토핑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을 하고 그 밸리데이션 에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거기에 종료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고, 앞에서 봤던 랜덤 포레스트랑 비슷하게 그 변수 중요도를 산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트리를 스플릿하다 보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게 계산이 되고요. 그 어떤 변수 J가 그 트리에서 그 스플릿할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인포메이션 게인을 다 더해서 어떤 변수 J의 인플루언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 모든 인플루언스를 모든 트리에 대해서 이제 그 에버리지를 취해주면은 그게 그 어떤 변수 J의 그 변수 중요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XGBoost입니다. XGBoost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exact 그 원래의 어떤 그 디시전 트리를 그 모델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 exact greedy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스플릿 포인트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부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큰 스케일이 큰 그 데이터에 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줄여 나가고자 approximate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approximate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퍼센타일에 따라서 L개의 버켓을 생성하고 그 버켓을 구분하는 그 스플릿 포인트에 대해서만 그 스플릿 포인트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플릿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버켓 내부는 어떤 하나의 통계량으로 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스플릿 포인트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approximate 알고리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뭐 글로벌과 로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방법론을 소개를 하는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뭐 어떤 10개의 버켓을 생성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스플릿이 되더라도 그 버켓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이고요.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10개의 버켓을 생성한다라고 하면은 스플릿이 될 때마다 처음에도 10개, 스플릿 된 후에도 10개 이런 식으로 버켓을 생성해 나가는 것을 로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approximate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모델의 그 성능이 그 exact greedy 알고리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데이터에 이제 스펄시티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미싱 밸류 같은 경우에 이제 디폴트 디렉션을 정해주자라는 게 이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뭐 계산 속도 면에서 오른쪽에서 보면 계산 속도 면에서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싱 밸류에 대해서 디폴트 디렉션을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뭐 변수별로 미리 솔팅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캐시를 적용을 한다든가 특별한 블록 사이즈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습니다.